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FTA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대 63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총평을 들어볼 텐데 먼저 양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사실 그 양쪽 다 초기입니다. 정권 초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실무진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서로 만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기보다는 양측이 인식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같이 한다. 이것만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스무스하게 잘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양쪽 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다음에 좀 더 앞으로 뭐 다뤄야 될 내용들도 더 많겠으나 일단은 이 첫 만남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뭐 과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중 정상회담이나 미일 정상회담 같은 그런 소위 케미스트리 그런 정도까지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여태까지 그 어떻게 보면 뭐 사드 문제든 기타 등등 통해서 양측이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들이 최소한 불식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초 목표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취임 초기에 서로 만나서 서로 우호적인 걸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데요. 그 목적엔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어제 언론 발표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 부분을 강조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건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그 공동 성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다 얻어냈어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든가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한국의 주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고 하니까 큰 틀에서도 잘 합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던 뭐 각종 우려들 이런 걸 좀 불식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로 전투 기념비에서 한 연설들 뭐 이런 내용들 자체가 상당히 그 미국 민의가 와닿고 특히 이제 미 해병 그 실제 전투를 수행한 게 미 해병 일산이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 해병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감명 깊었다라는 얘기들이 뭐 심지어 뭐 트윗이니 SNS 통해서 계속 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해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 과거에 이제 한미 정부가 서로 이제 이런 그 입장 차이가 있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은 불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스무스하게 풀렸다라고 얘기하기 좀 아직 이른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이 이후에 양국의 실무자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이 어떤 동의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분명히 있다. 근데 아까 그 이제 공동 성명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 성명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요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초점이 없다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미국이 원하는 내용, 한국이 원하는 내용, 양쪽이 원하는 내용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딱히 이 지금 한미 양국이 어느 방향으로 확 가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보이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될 내용들을 아젠다들을 전부 다 이제 열거해 놓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무를 하면서 이 채워져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전략적인 데는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대북 정책을 또 예고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럼 뭐 사실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비난을 계속 이어가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맥시멈 프레셔 앤 엔게이지먼트,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이렇게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북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식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정부는 압박은 하면서도 대화를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이제 향후 앞으로 공동 성명에서도 나온 그 전략 협의체를 통해서 조율되는 커다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 내용 아마 예의주시했을 텐데요. 북한이 애초에 그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좀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이제 북한이 대한민국을 어떤 이런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대화 파트너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북한 입장은 이거죠. 야, 너희는 핵도 없는 나라가 무슨 우리하고 이거 얘기할 자격이 없다. 솔직히 이런 관점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가셔서 뭐 여러 가지 북핵 얘기도 하셨지만은 북한을 아프게 할 만한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미국과 공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상당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정말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권 문제인데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커다란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아픈 만큼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북한도 지금 공동성명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느라고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뭐 노동신문이나 여기에는 안 나오겠지만 최소한 내일 정도는 뭔가 논평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전후해서 뭔가 약간 그 좀 저강도의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예.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내일 아침에 그 북한이 나오는 도대체 정확히 어떤 입장으로 해서 얘기를 나오는지 그 강도 수준을 봤을 때 이게 뭐 정말 뭐 ICBM 수준의 좀 높은 정도 발사 혹은 뭐 핵실험까지도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들이 좀 지켜보고 지나갈 건지 그걸 조금 일단 북한의 행동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뭐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파장이 좀 예상이 되죠. 네, 뭐 지금 예. 당장 뭐 방위비 협상을 예.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협상이 이루어질 건데요. 미측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 인상을 주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적정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고 그 점을 강조해야 될 건데요. 일단 국민들께서 이 방위비 분담 체계를 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 차원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위해서 기지를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워낙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방위비 특별 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체제에서 그렇게 5년 단위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지원을 할까를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최근에까지 합의된 내용에 기초해서 하면은 1년에 9,400억 정도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걸 얼마만큼 인상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 유지비의 한 50%를 갖다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 측에서는 뭐 2006년에 그 미국에서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해외 주둔 비용에서 적정 분담 비율은 한 75%까지 가야 된다 하는 보고서가 나왔고 그런 수준으로 계속해서 동맹국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 입장에선 가능하면 적게 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미국은 네.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거 그런 게 기본 입장일 텐데 이것이 동맹 정책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동맹 정책을 잘 함으로써 FTA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서로 조율될 수 있다면은 적정 수준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만약에 인상 요인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는 미국으로부터 받을 게 분명 없이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공동 성명에도 들어간 확장 억제 부분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을 얼마만큼 더 수위를 높일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주기만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얼마만큼 주면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 하는 철저한 계산 속에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국내에서도 아마 반발의 목소리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 반 정도 부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적은 수준인 건가요?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라든가 뭐 독일 사례를 비춰봤을 때, 특히 이제 일본에 비춰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방위 부분을 좀 이제 이 분담금 부분을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최대 한미 연합 훈련인 그 KRFE, 그 키리즈로브 훈련 같은 거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방위 분담을 하면서 운용비까지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그래서 뭐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안에서 지금 이제 이 근본적으로 비용 분담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요. 미국은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고 한국은 부지, 그다음에 시설 제공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있다 보면 들어가는 어떤 유지비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에 서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뭐 아까 뭐 신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뭐 당장 뭐 미국의 어떤 확장 억제가 그냥 공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전략 자산 여기에 전개해야죠. 가끔씩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뭐 항모도 오고 폭격기도 오고 뭐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 한번 해야죠.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뭉칫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국이 계속 부담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잘 좀 이해를 해서 끌고 가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내용이라든가 세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전체를 좀 인식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보고 있으면 뭐 그냥 우리가 뭐 돈 주고 뭐 하고 있는데 라는 식의 그런 굉장히 좀 낮은 인식들이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목표를 뭘로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거기에 쓰는 돈이 정말 효율적인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뭐 한미 뭐 예를 들어서 분담금 한 1조 원 주는데 1조 원 줘서 지금 오고 있는 미국의 전력들이 1조 원의 값어치를 하고 있냐? 사실은 이제 그게 수십조 원의 값어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절해 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그런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서 방위비를, 그러니까 우리 국방비를 세이브하는 부분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뭐 이미 연구가 다 나와 있지만은 네. 미래 상황에 맞게 계속적으로 더 좀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이 좀 필요하겠군요. 예. 또 공동 성명에서 두 정상은 대한민국의 연합 방위 주도를 언급을 했거든요.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구조가 이제 한국군 중심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하고 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예. 지금 이제 이거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예.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럼 현재는 우리의 전시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되면 뭐 대포권이 격상되면은 예. 우리 군의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의 통제하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한국 주도로 조정한다는 것은 지금은 뭐 조건에 기초한다고 해서 한국군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한 2020년대 중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임기 내에 하겠다 하면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한국군이 사령관인 그러한 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사령관은 부사령관으로 오든지, 그렇게 해서 한국군이 전체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아직 한국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정찰 자산이라든가 이런 예. 것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군이 사령관일 때 미국이 그런 것을 제때로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한 한국이 그걸 주도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갖춰 나가면서 전작권 전환을 해나가는 그러한 동시에 노력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어떤 의제들이 오를까 했던 그 주제들 중에 사드가 있었는데 정작 사드 얘기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표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은 뭐 발표되지 않은 내용에서의 언급들이 없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뭐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통령 레벨에서 이것을 직접 얘기를 할 것인가, 특히 이제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제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은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충분히 배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되고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그 서로 공동 기자회견 할 때 보면은 이 한반도 방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 속에 사드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한미가 결국 동맹을 강화해 나간다라는 큰 기조의
지금 대통령께서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걸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그 큰 기조에서 사드를 뭐 물린다 혹은 이렇게 배치를 지연시킨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이 된 것이 아닌가. 일단 외견상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측에서 얼만큼 실제 이제 뭐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의 법 어떤 그 체계 같은 걸 지켜 나가면서도 실제 그 어떤 미국의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배치해 나가는 이런 사실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좀 더 떠맡은 것이 아니겠느냐. 특히 현지 주민 반발 문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달래기 위한 어떤 정부의 노력들 같은 것들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실 일이 좀 어떻게 보면 더 많아졌다. 숙제가 좀 많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 사드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은 결국 이게 이 대한민국 전체 전쟁 능력을 방어하는 거기도 하지만 주한 미군을 방어하는 능력 그런 부분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다 보니까 미 하원에서 의원 하나가 이렇게 자꾸 사드 문제로 질질 끌 것 같으면 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심지어는 그 하원에서 뭐 한 명의 의견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갈등이 안 생기도록 봉합을 하는 것. 사실 솔직히 이제 메시지 관리가 그간 잘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특보 미국 가가지고 와서 뭐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해야 된다. 뭐 사드가 뭐가 문제야. 이런 얘기들 한 것들 자체가 거기에다 원비어 사건까지 터지고 하면서 솔직히 이게 이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밖에서 보면서도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되게 지금 잘 이렇게 해소를 하고 온 부분이고요. 이제 잘 해소를 하고 갔으면 여기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액션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미국을 좀 달래면서 실제 대화를 하고 북한과 뭔가 해나가고 싶으면 일단 미국을 달래고 그다음에 어떤 전략적 방향성을 같이 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사실 코리아 패싱은요.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을 대한민국을 지나서 패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되려 우리는 이런 코리아 패싱을 못하게 어떤 미국을 잘 달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북한에게 어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정부가 잘 끌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한 부분이겠군요. 그런가 하면 한미 FTA 그 협상을 두고서는 양국에 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거친 협정이라면서 재협상을 시사를 했는데 우리 그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차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FTA 개정 협상은 한미 양측이 동의를 해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미 측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은 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파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밖에 없는데 지금 이 공동 성명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협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당장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나프타라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도 뭐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역시 내년에 한다고 해도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설득 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흑자를 많이 내고 있지만 우리의 흑자 폭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갖고 있는 뭐 우리가 무역 수지에서는 이득을 보고 있지만 서비스 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국이 이익을 보고 있고 그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 나가면서 굳이 뭐 전면 개정이 아니라 이 기존의 한미 FTA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 미 측에서는 또 뭐 비관세 협정이라고 해서 관세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이렇게 수입할 때 뭐 약간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 뭐 이런 걸 있는데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개선해 주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간다면은 굳이 뭐 재개정까지는 저는 안 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뭐 나프타를 먼저 손질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좀 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 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안 한다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맞부딪힐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그것이 핫 이슈가 돼가지고선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것이 핵심 한미 동맹 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걸 피하는 게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도 이익을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이 앞으로 커져나갈 것이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설득해 나가는 그런 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양옥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